반갑습니다. 수학작가 김정현입니다. 갑자기 화면이 좀 밝아졌죠? 예, 여기는 이게 껐는데 이쪽은 또 켜놓고 여기 조명해놓고 오늘 또 낮 촬영이라 예, 이렇게 좀 밝게 진행합니다. 그동안 제가 파마 머리를 했다는 거를 잘 모르고 계셨을 텐데 예, 파마를 지난 주에 했고요. 뭐 이제 정확하게 2주 전에 했죠. 2주 전에 했고 촬영 중입니다. 갑자기 TMI가 됐는데 뭐 어쨌든 오늘 이야기할 거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이제 서술형 평가 관련해서 영상을 오늘로 마무리를 짓고 또 다른 이제 새로운 수학 교육학에 관련한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서술형 평가 관련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네, 보이시는 것처럼 수학과 서술형 평가에 대해서 좋은 문항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오늘은 다뤄보겠습니다. 음, 뭐 서술형 평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객관식 오지선다형이나 주관식 서답형 모두 그렇습니다. 좋은 문항을 만들기 위해서 교사들은 교사 협의회를 가져서 문제를 출제하고 그 출제를 바탕으로 검토를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 외부 문제지나 이런 여러 가지들 관련해서 또 겹치지 않았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 뒤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과정들은 뭐 다 그렇습니다. 전국연합 학력평가라든지 아니면 대학 수학능력시험이라든지 특히 대학 수학능력시험 같은 경우는 교수님도 들어가서 출제를 하시죠. 그리고 그 출제한 문제를 먼저 교사들이 푼답니다. 저도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직접 들어가신 분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수님들 그 다음에 출제하시는 교사분들까지 해서 들어간 다음에 선생님들이 먼저 푼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체크해서 수정할 거 수정하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저는 이제 들었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서술형 평가나 뭐 여러 평가는 당연히 이제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좋은 문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수고스러움이 당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죠. 예를 들면 중복 정답이라든지 아니면 한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한 문항에 대해서 전체 정답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도 택하고 있는 점이 있어서 그런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죠.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하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뭐 어쨌든 오늘 얘기할 거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좋은 문항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는 시간을 이번 시간을 통해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수학이었으니까 수학과 관련해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냐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6가지입니다. 먼저 학생들이 알아야 할 수 있는 수학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학이 너무 어려우면 안 되겠죠. 학생들이 배운 교육 과정에 기반해서 출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이 성장하는 그 과정에 맞게 출제가 되어야 한다. 라는 이제 방식이 있는 거고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컨텐츠와도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내용 측면이죠. 두 번째로 수학 학습의 향상입니다. 이게 이제 교수학습 관점인데요. 교수학습 관점이라면 교수자 즉 교사분들이 이 부분을 검토할 수 있게끔 출제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서술형이요. 학생들이 답을 어떻게 썼나 그리고 쓰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가 이런 것을 고민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향상이 필요로 한다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회 균등에 필요하다. 그러니까 공평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기회를 줄 때도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네 번째는 공개되어야 한다라는 것에서 열린 과정을 표현하고 있고 다섯 번째 타당한 추론의 촉진 여섯 번째 일관된 과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관된 과정이라면 난이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정확한 표현은 난도죠.
난이도의 뜻이 잘못된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게 맞나 싶은데 잠깐만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난이도라는 말이 사전적인 의미에 있다면 난이도가 맞는지 난도가 맞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난도는 어려움의 정도를 뜻하고 난이도의 정도는 어렵고 쉬운 정도니까 좀 더 넓은 범위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낮다 이 얘기보다 난도가 낮다라는 게 좀 더 맞는 표현이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능 같은 경우에 항상 언론에서 등장하는 거. 물수능, 불수능. 예. 어떨 때는 쉽고 어떨 때는 어렵다라는 내용이 좀 많이 등장하죠. 국어도 마찬가지, 영어도 마찬가지. 특히나 올해 9월 모의평가를 보고서 한 언론에서 수학은 좀 변별력이 없어진 것 같은데 국어와 영어에서 변별력이 생겼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맞는가 생각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이 과정이 11월 본 평가와 관련해서도 똑같다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수학이 어려워지고 국어와 영어가 쉬워졌다면 일관된 과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평가를 할 때 있어서 난이도 고려가 당연히 되어야 하는 것, 그리고 공평성에 있어서 답을 낼 때 답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답을 내세웠는가를 제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모든 문항의 답만 공개되어 있지 해설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설은 오히려 사교육 쪽이나 이런 이제 공교육 쪽이라고 한다면 이제 EBS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답을 제시하고 있다 보니까 이 평가원이라는 곳도 사실은 조금 아쉽습니다. 어, 그래도 제시를 했고 그런 부분에서는 공개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지는 못하는 게 다소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이제 라펀 얘기가 있는데요. 2007년에 문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 그러니까 좋은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특히 수학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수학적 아이디어가 내재되어 있고 고등 수학적 사고와 다양한 해결 전략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평가한다는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문제풀이의 그 내용이 아니라 좋은 어떤 아이디어가 들어간다라든지, 그러니까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답을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라면 좋은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해결 방법이 1차원적이 아니라 정말 다채로운 풀이 방법이 등장해서 여러 문제 해결을 나타낼 수 있는 과정들, 이런 부분도 이제 좋은 문제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라판이 얘기했던 2007년 내용과 그 전에 NCTM에서 발표했던 평가 규준,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혹시나 질문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SM은 스쿨 매트매틱스입니다. 학교 수학. 자, 그리고 이제 교사가 평가에 대해서 갖추어야 할 자세가 몇 가지 존재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좀 와닿는 것 5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학생들의 전반적인 수학적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아무래도 평가를 받는 사람은 다름 아닌 학생이고 그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있어서 수학적 능력을 평가받는 것이기 때문에 인지적인 능력 부분에서 인지적인 초점에서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학에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4개의 과정으로 나타나져 있는 수화연산, 그다음에 도형과 측정, 자료와 가능성, 변화 관계, 이 4가지 영역의 골고루 평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평가는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고 투명성입니다. 모든 자료는 다 공개되어야 하죠.
공개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의심이 눈초리를 쏘기 때문에 반드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특히 서술형인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서 점수를 좋게 줬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점수가 감점됐는지 이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네 번째, 수학과 교육과정과 수업과 일관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섯 번째, 다양한 증거에 의거한 평가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 다섯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2번과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수업과 관련된 평가는 당연하겠죠. 특히 중학교 2학년부터 보고 있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그래서 시험범위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시험범위 내에서 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술형 평가를 제작할 때 유의사항으로 세 가지 제시를 합니다. 강문봉 교수님께서 제작하신 2014년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의 입장에서 문항을 제작해야 한다. 그리고 평가 목표와 관련해서 명확한 질문이 들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객관적 채점을 고려한 제작이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선 당연히 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죠. 왜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전교생이 1000여 명 있는 학생들, 물론 이제 학년에 따라 다르니까 3분의 1로 나눈다고 가정했을 때 300여 명, 그러니까 350 정도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학생들과 전국연합 학력평가, 뭐 이제 고등학교에서 보는 거니까 중학교로 낮추면 학업 성취도 평가죠.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거기에서 보는 학생들 3%만 하더라도 꽤 많은 인원입니다. 지금 아마 이제 중학교 기준에서 몇 명인지 모르겠어서 제가 답을 하기가 어려운데 거기에서 3% 표집을 잡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보단 당연히 많습니다. 그거를 고려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과 또 많은 보고가 되어야 하겠죠. 학교별로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는 못 하겠죠. 시간상의 여유가 그만큼 없다는 뜻이 되니까. 그래서 이 문항 제작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서술형. 서술형은 답을 쓰게끔 한다고 했죠. 근데 수학을 포기했거나 수학에 불안을 느껴서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빈종이로 낸다고 하죠. 그 빈종이는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라는 고민이 더 들 때가 있죠. 하지만 비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중이 반 정도 차지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 서술형 평가는 매우 어려운 평가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인원이 많으면 특히나 이 서술형 평가를 채점하는 데 있어서도 교사도 피곤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 이 서술형 평가에 있어서는 매우 제작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래서 모든 이제 서술형 관련해서 오늘은 평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서술형 평가의 네 번째 영상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했던 거 잠깐만 제가 정리를 한 거를 읊어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서술형 평가에서 정의와 의의를 살펴봤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 사고력, 이 능력은 고등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서술형 평가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서술형 평가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피드백을 제공해서 학생들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 그리고 성공적인 해결을 하기 위한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으면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서술형 평가에서는 이제 선다형과 주관식 서답형과는 다르게 과정을 들여다보는 부분이 더 특징적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검사 결과나 이런 부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술형 평가가 가져다 주는 의미로서 긍정과 부정을 설명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의미 요소 해서 이제 중요 요소를 차례와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소들에서 학생 요소, 과제 요소, 평가 요소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과제 요소가 평가자가 제시하는 부분, 학생 요소는 학생들의 배경 지식, 이 두 가지를 통해 나타나는 결과로 평가 요소를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서술형 평가가 갖고 있는 하나의 큰 성격은 의사소통 능력이고, 그 의사소통 능력 중에서는 우리가 제가 말로 표현을 했었죠. 오럴 커뮤니케이션과 리튼 커뮤니케이션이 있는데, 답을 제시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리튼 커뮤니케이션, 서면적 의사소통이 더 강한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류 유형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평가가 제시하는 절차들이 있었고, 또 총체적 분석법과 이제 총체적 점수법과 분석적 점수법이 있었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바라볼 건가, 각 요소마다 바라볼 건가, 이런 부분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서술형 평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형으로 개념적 오류와 기술적 오류 두 가지를 통해서 다시 세 개로 나뉘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로 이제 원의 방정식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 유형을 제시하고 있던 연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처럼 왜 좋은 문항을 만들어야 하는가, 좋은 문항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오늘 영상 마치고, 서술형 평가 그동안 4번 영상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튜브 채널인 경우는 제 구독자 수가 갑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뭐 많은 수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200명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많은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컨텐츠 제작에 있어서 영상 많이 만들고, 저도 또 공부해서 여러분께 수학 교육학과 관련된 이야기들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9월 9일 토요일인데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